내 집 마련해보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전문 투자자처럼 매일 부동산을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는지라 새로운 지역을 알아볼 때면 매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그렇다고 현장으로 바로 가서 부동산을 본다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냥 구경만 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은 임장을 하지 않고 부동산 분석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세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그냥 따라만 하셔도 5분이면 그 지역에 대해 알 수 있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2, 3년 사이에 부동산 사이트, 즉 프롭테크라고 불리는 곳이 많이 생겼고 전문가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일반적인 사이트 두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현장을 나가지 않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실, 리치고, 부동산 플래닛 같은 사이트를 추가로 사용하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직장 내에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씩 같이 사용하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부터 꿀팁까지 소개해드리니 반드시 사이트를 켜놓고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자, 먼저 아실입니다.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아실이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예, 아실을 치시면 이렇게 아실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아실은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실 사이트만 잘 사용해도 웬만한 지역 분석은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실로 오셔서 일단 내가 사는 지역 또는 알아보고 싶은 지역을 먼저 가보세요. 전 요즘 인기가 있는 일기 신도시 일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자금이 충분하다면 강남의 신축을 보면 되겠지만 일반 직장인이 전재산을 다 넣어도 강남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전 가능한 아파트 위주로 보면 좋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가 좋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진행 단계들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오를 만한 조건을 갖춘 아파트를 빠르게 추려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산 지역으로 가시면 일산 지역에 보시면 아실 기준으로 아파트 명칭과 세대수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대지 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가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내 자본이랑 비교를 해서 투자할지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급지의 아파트를 볼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 명칭 세대수가 적혀 있는 곳을 눌러보시면 대지 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빨간색이 크면 클수록 대지 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지 지분의 기준은 최소 10평은 넘어야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재건축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평 이상 본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일산 주염역 쪽은 대부분 대지 지분이 10평이 넘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면 클수록 추후 재건축 시 내 분담금, 즉 투자금이 줄어드니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나타내는 대지 지분을 높여가면서 아파트를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지 지분이 한 23평 이상 되는 것들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23평 이상의 높은 대지 지분을 가진 아파트들 위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려진 아파트들을 엑셀이나 A4 용지를 이용해서 하나씩 기록하면서 보시는 게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엑셀에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명을 하나씩 적으시고요. 우리가 찾은 대지 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촌 18단지 대원하고 문촌 17단지 신한 아파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문촌 18단지 대원, 문촌 17단지 신안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을 보시면 23평이고 23.1평입니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23평, 23.1평. 이 지분은 평으로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틀은 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두 단지만 해서 그렇지 나오는 아파트들 10개, 20단지씩 다 기록해 가시면 서로 비교가 좀 되십니다. 그리고 아실에서 좋은 기능이 여러 단지 비교 기능을 사용하면 비교하려는 아파트 가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 단지 비교하기 기능은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여러 단지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검색하는 게 경기도 일산 서구에 이거 주엽동이고요. 문촌 17단지에 국평이 30평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촌 18단지에 37평형 추가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대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문촌 18단지 대원이 좀 더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대원이 더 떨어졌지만 17단지 신안의 가격을 쫓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 네이버에서 형성된 호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으로 가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고양시의 일산 서구 쪽을 보겠습니다. 일산 서구 쪽에 대원 아파트를 보시면 가격 순으로 해서 동일 매물 묶기로 보겠습니다. 현재 18단지 대원이 8.2억의 최저가가 나와 있고요. 세안고 올수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촌 17단지를 보시면 가격순 최저가로 보시면 지금 7.9억의 올수리는 아니고 일반 매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실거주를 생각한다면 올수리를 좀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요즘 평당 인테리어가 120에서 150 정도 나오니까 37평이라면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럼 문촌 17단지 신안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까지 더한다면 8.5억짜리 매물이 되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문촌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촌 18단지 대원의 경우 전세가 3.8억이 껴 있습니다. 투자금이 4.4억 정도 필요한 물건입니다. 뭐 후순위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내돈 한 2억에서 한 2.5억 사이는 필요한 매물이 되겠죠.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돈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 간다면 어느 게 더 좋은지 확인을 좀 더 할 수가 있죠. 그럼 계속해서 좀 더 떨어진 지역의 대지 지분이 비슷한 물건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실에서 좀 더 위쪽에 보시면 후곡 10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대지 지분이 지금 현재 23.9평으로 많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동구로 와서 마두동에 대지 지분 23.4평짜리 강촌 한신 2단지도 비교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평당 가격을 보는 게 아실에서는 여기 평당 가격을 누르시면 바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강촌 한신의 경우 1650만원, 앞에서 보았던 후곡 10단지의 경우 1950만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아파트들을 기록을 좀 해보겠습니다. 후곡 10단지, 그 다음에 강촌 한신 2단지입니다. 후곡 10단지가 23.9평, 이게 강촌 한신이 23.4평이고요. 후곡 10단지가 평당 1950만원, 평당 가격이죠. 강촌 한신이 1930만원입니다. 문촌 대원이랑 신안도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평당 가격을 보시면 높네요. 18단지가 2150, 1200 똑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8단지가 2150만원, 2230만원. 이런 식으로 표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조사한 아파트도 포함해서 아실의 여러 단지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8단지 대원과 17단지 신안은 비슷한 가격대를 보인다고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 단지 비교에 들어가서 18단지 대원 37평을 먼저 비교군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일산동의 후곡 10단지죠. 37평을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비슷하게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 추가로 저희가 찾은 게 일산 동구의 마두동의 강촌 한신 2단지, 이건 34평이네요.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아실 그래프를 보면 좀 느낌이 오시나요? 현재 가격은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이는 아파트들입니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형성된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곡 10단지부터 보겠습니다. 후곡 10단지는 1층에 올수리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는 최저가 기준으로 보니까 6.9억이라고 보고 강촌 한신 2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촌 한신 2단지의 경우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6.3억에 나와 있고요. 현재 이거는 올수리가 되지 않은 물건으로 되어 있고, 올수리된 물건은 7억에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평대 정도 올수리를 했을 때 한 4천에서 5천 사이를 봤으니까 1층을 6.3억에 사서 올수리를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 현재 그렇다면 강촌 한신 2단지는 1층이 6.3억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가를 하나씩 넣어 보시면 됩니다. 대원은 아까 7.9억에 호가가 나와 있었고요. 신안은 올수리 매물이 8.2억 원, 그다음에 후곡 10단지는 6.9억 원에 나와 있었고요. 강촌 한신의 경우 6.3억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후곡 같은 경우에가 올수리 매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안이 또 올수리 매물이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정리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아파트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라면 강촌 한신 2단지를 고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추후 아파트 가격이 강촌 한신도 8억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고점이 8.1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지주분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보게 되면 신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을 보게 됩니다. 구축을 본다는 의미가 추후 재건축을 고려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중심으로 물건을 1차적으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변 여건, 학군, 호재 등도 고려를 해야 되죠. 이렇게 대지 지분으로 이용한 분석이 마무리되었다면 다음으로 부동산 거주 여건을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고른다면 잘 알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치고란 사이트에 가서 아파트별 거주 점수를 보면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리치고를 치시고요. 이 리치고 역시 회원가입 없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바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산 지역에 저희가 봤던 아파트를 보시면 밑에 가시면 거주 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이 거주 점수라는 게 주변의 마트, 교통편, 학교 등 삶에 영향을 주는 기반 시설 개수를 가지고 수치화를 한 것으로 잘 모르는 지역의 거주 환경을 확인할 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70점 이상 좋음 단계를 가진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대지 지분을 가지고 추려진 후보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주 점수까지 넣어서 엑셀표를 완성을 하시면 어느 정도 아파트의 좋음과 나쁨이 구별이 되실 겁니다. 대원의 경우 몇 점이었죠? 79점. 옆에 신한 아파트의 경우 80점입니다. 후곡 10단지 80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촌 한신 2단지가 81점으로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점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 현재 강촌 한신 2단지를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후보군을 추려서 성급하게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지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투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개발 가능한 지역을 부동산 분석 사이트로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플래닛이란 사이트입니다. 그것도 네이버에서 부동산 플래닛을 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플래닛에서 바로 검색에 들어가셔서 실거래가를 끄고 보시는 게 단지들을 확인하기가 좋고요. 예를 들어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 구성남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성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 옆에 있는 탐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탐색을 누르시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해서 색칠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노후도가 30년 이상 됐다는 이야기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30년 넘은 노후 빌라가 재개발 지역의 3분의 2 이상 차지해야 재개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란색이나 연한 붉은색이 3분의 1 이상이라면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기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을 보시려면 이 위에 개발 지역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빗금친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거기 거주하던 분들이 4, 5년 정도는 전세나 월세로 나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나 재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죠. 즉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월세를 가더라도 자기가 사는 지역 인근에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인근 빌라를 매입해서 전세를 둔다면 내 돈은 적게 들고 투자가 가능하고, 추후 재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지가 상승까지 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빌라가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없는 우리 같은 직장인에게 빌라는 쉬운 상품이 아닙니다. 게다가 빌라는 꼭 임장을 가서 물건 상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수나 파손 등이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많고 매도가 어렵습니다. 여유 시간이 있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어려운 만큼 투자금 대비 수익률도 높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 분들이 처음 부동산을 임장 없이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전문가들처럼 부동산을 분석하고 시세 파악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전 재산을 쏟아붓는 분야인데 부동산 중개인 말만 듣고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분석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분석 사이트 기능에 10분의 1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기능을 시작으로 하나씩 더 눌러보시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부동산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지역은 아직 시세가 낮고 거긴 아직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분석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본 아파트가 아직 시세 반영이 안 돼 싸다고 하더라도 정작 현장에 물건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분석 사이트에 나온 시세란 게 이미 매매가 된 기록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죠. 즉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이 되었다면 어떻게 더 싸게 살까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싸게 사고 싶어 지역 분석, 호재 분석을 하며 부동산 분석 사이트보다 먼저 시세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경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경매를 공부하다 보니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권리 분석만 제대로 하게 되면 일반 매매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경매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매는 그저 부동산 매입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싶은 지역의 시세를 알고 그에 대한 공부가 된 후에 경매에 올라온 매물을 쭉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나 경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해 오른쪽 상단에 경매에 대한 공부법에 대한 영상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적어 제 영상을 찾아오기가 힘드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꿀팁과 경매를 알려드리는 리얼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